(2022년 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분열할 조짐을 약간 보였죠. 이재명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민주주의 김현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원 4,369명이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 김현진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제시된 대한민국 통일지향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구번 및 도덕적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강령 등을 위반한 해당 행위자, 당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죠. 해당 행위자로 자격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이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지 점점 덩치가 커지는 눈덩이가 될지 시간이 가르쳐 주겠죠. 1월 7일에는 민주당 다른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책임을 묻겠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직무정지 집행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2,618명이 참여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적격자 이재명 후보에게 자격을 허용해준 원죄가 있다. 따라서 당대표 자격도 취소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재명이랑 사람은 원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데 그가 뽑힐 수 있도록 허용해준 책임을 송영길 대표에게 물었던 겁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국힘당으로 돌아섰죠. 다 알려졌지만 양원시 갑 지역위원장인 박원현 씨하고 박일배 양산시 의원 등 300여 명이 양산시 쪽에 있는 사람이죠. 국민의힘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이상희 제주대학교 교수도 민주당을 탈당하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한 최근 조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42.5, 이재명 씨가 37.1, 그래서 5.4%포인트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지금 안철수 후보를 넣어서 한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10.2%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집어넣는데도 윤석열이 이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매우 답답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윤과 이재명 차이가 5.4%포인트였는데 그전 조사에서는 0.4%포인트였어요. 점점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지역별로 보게 되면 경기지사를 했으니까 경기 인천하고 호남에서 굉장한 지지가 있는 걸 제외하면은 전 지역에서 다 윤석열한테 패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이 텃밭인데 호남 지지율도 이상합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씨가 54, 윤석열 씨가 31입니다. 60% 선이 무너졌습니다.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 씨가 5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기지사를 했는데 경기 인천조사에서 40대 37.6, 아슬아슬합니다. 윤석열을 앞섰지만 불안합니다. SBS도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씨가 32.9, 윤석열이 31.6, 1.3%포인트로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무려 12.7%입니다. 그러면 윤하고 안이 단일화된다면 이재명은 필패가 되는 거죠.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 씨는 호남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남에서 67.6대 9.1. 네. 60%는 넘겼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과거 같았으면 90%까지 가야 될 텐데 67.6.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많이 안 나타났죠. 네, 이렇습니다.
대체로 호남에서 60% 이하로 이재명 지지가 나오면 이재명 씨는 필패라고 보고 있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음이 퍼부어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퍼부어가지고, 뭐 김건희 사건 뭐 터뜨려갖고, 뭐 지금 MBC 보도까지 했는데도 이 MBC 보도는 방영되지 않았겠지만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5명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를 누가 빼게 했느냐 문제가 재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김문기 씨가 사망해서 원인을 뭐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 위로 연결된 거 아니냐, 끊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오나의 책임을 한번 살펴보죠. 광주에 짓던 HDC 현산 아파트가 공사 중에 붕괴했습니다. 정명규 회장이 사퇴하고 지금 계속 오나로서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이거는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거고 개발을 추진하게 된 거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오나는 이재명인데 어떻게 이재명을 건너뛰고 대장동 게이트를 다룹니까? 정몽규 회장은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당군 일에 가장 잘한 거다 그러면 글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당장은 믿겠지만. 민주당의 불행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까지 완주했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최악입니다. 최악. 그럼 180석 의석이 붕괴되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해서 된다. 그래도 참 깝깝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주어진 조건에서 활로를 찾아야죠. 자, 안철수까지 완주했는데 패배했다. 윤과 안이 단일화했는데 패배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은 180석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 윤석열 씨가 당선됐다고 할 경우에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윤석열을 꺾거나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60 헌법, 지금 88년, 7년에 만들어서 지금 몇 년째인가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헌법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눠먹기식으로 급하게 만든 데다가 5년 단임제도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모순이 너무 큰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승리한 척하고 패배한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풀어낸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윤석열이 당선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윤석열을 치는 너무 국회가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다수당이. 근데 이 민주당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어갖고 이상하게 끌고 가고 대선도 지게 만약 졌다고 하면 이재명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개헌을 하고, 민주당은 일단 그런 틀에서 생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 때 지금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국무총리도 인준이 안 될 테니까 뭐 국무총리를 민주당에서 한다든지, 또는 장관의 반 정도를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해서 여야 협치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산적한 문제, 이제 60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2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그런 길로 찾아가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지, 이재명 씨처럼 이런 강경 또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가는 이런 식으로는 국민이 용납을 점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윤석열이 되도록 주고 실리를 챙겨서, 결국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할 테니까 기득권을 생각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 사람들은 실리를 따지거든요. 실리를 따져서 이재명을 바꾸는 게 나은 거 아니냐 툭툭 던질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삐쭉 나온 아이디어가, 저는 뭐 처음부터 이재명 씨는 정과 사범이고 국정 운영 능력 없고 뭐 범죄자고 이래서 안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실리를 따져도 민주당에서는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다수당하고 격렬하게 싸워서 두 쪽 나는 거를 국민들은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느냐? 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예상된다면 여야 협치,
윤하고 민주당이 협치하는, 민주당 온건파가 협력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걸 위해서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다. 이재명 교체론 등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런 민주당의 분열로 보지는 않습니다. 분열은 분열이죠. 그렇지만 쪼개지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독버섯, 썩은 감자를 도려내는 작업이겠죠. 부활하는 이재명 교체론 어디로 갈지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